빠르게 찾아내고 꼼꼼하게 막아내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 건강검진 수검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위암 발병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5년 생존율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국민 건강검진 덕분이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이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축성 변화 또 장상표 변화가 있으면 외부 자극을 아주 둔화시키고 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작용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위암이나 또 위궤양이나 이런 위의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기처럼 흔한 위염. 그러나 암으로 변해 위를 잘라낼 수도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위 건강.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초기 위암이라도 위 전체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 중심부에 종양이 넓게 퍼져 있어 위가 5분의 1 이하로 남을 경우, 위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암이 있을 경우, 또 절제 후 위가 5분의 3 이하로 남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역류 현상이 발생해 환자의 고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암이 위치가 위의 아래쪽이나 중간쯤에 있으면 위를 절반 정도만 잘라도 충분히 완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위치가 위쪽, 그러니까 최상부 쪽, 식도 가까운 쪽에 있을수록 잘라내는 위 면적이 커지죠. 전절제술을 하면 적응을 하는 기간이 길어서 잘 못 먹어서 살이 빠지기도 하지만, 잘 먹게 돼도 살이 찌질 않습니다. 위가 살아있다는 거는 먹는 거를 잘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정상적으로 체중이 유지가 되거나 또 체중이 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단지 먹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암의 병기는 크게 0기부터 4기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암이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돼 있으면 조기 위암, 점막을 벗어나 근육층으로 침범하면 진행성 위암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위암만이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점막층에 국한된 위암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시경 치료는 암이 점막층에만 국한돼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술이 시작되면 우선 주사침을 통해 점막 주위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합니다. 이를 통해 병변 부위를 살짝 부풀린 다음 내시경 채널에 전기 소작기를 넣어 암이 있는 부위를 넓고 얇게 떼어냅니다. 내시경은 말 그대로 안을 볼 수 있는 거울로 미세 카메라를 입이나 항문을 통해 몸속으로 삽입한 후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 장비입니다. 배를 절개하지 않고도 장기의 상태를 컴퓨터 화면으로 직접 볼 수 있어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데요. 내시경의 발달로 위암과 위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물론 조기 암 치료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위암 환자분의 한 75% 정도가 조기 위암이고, 조기 위암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위는 점막으로 돼 있는데 위염이 발생하면 점막이 손상되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다음 나타나는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이 수축되고 얇아져 혈관이 비치는 상태를 말하고, 장상피 화생은 여기서 더 진행돼 위장 점막이 장처럼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검진 시 일반 내시경으로 보면 위 점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을 진단받았다면 위산 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점막 상태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자극적인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 또는 특정 약물이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해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아 만성 위염이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만성 위염은 위의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샘이 사라지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에서는 위장 표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상피 화생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위염은 위암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만일 위염이 있다면 최대한 위 점막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위염이 있을 경우 첫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상된 위벽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바꾸고 위염을 치료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이미 자리를 잡고 또 눈으로 볼 때 확인이 되는 경우 같으면은 실제 그 부분을 정상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상태에서도 확대되는 걸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세균을 박멸시키게 되면 진행되는 속도가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희망 사항으로는 좀 멈춰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짠 음식이나 탄 음식 같은 또 헬리코박터 이외의 다른 자극이 있는 외부 이런 물질들을 섭취를 제한을 하게 되면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행되는 정도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위각부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위점막과 위벽 사이, 산성도가 중성인 곳에 둥둥 떠다니며 삽니다. 균 속으로 들어오는 위산을 퍼내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며 생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독소와 여러 가지 효소를 분비하여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특히 빨대를 꽂듯 세포에 침입해 독성 물질을 내보내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서서히 위 전체를 손상시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없애려면 강력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일주일간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데이터 분석을 보면 헬리코박터 세균 치료 1차 요법 성공률이 60에서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항생제 내성 문제이고요. 약을 복용할 때 음주나 흡연을 같이 하는 경우 제균율이 떨어지는 게 보고돼 있고요. 또 약을 이제 시간 맞춰서 잘 복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중간에 약을 띄워서 빼먹는 그런 약 복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